그날 밤 조금 더 일찍 그곳에 도착했다면 상황은 달라졌을까? 지난달 26일 의준 씨는 지인과의 약속을 마친 뒤 집으로 가고 있었다고 합니다. 12시 42분인가 1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지인들이랑 밥 다 먹고 그냥 헤어지고 나서 걷고 있는데 딱 그때 여자분이 쓰러져 계셨고 그 어떤 아저씨가 다급하게 신고를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뭐지 한 거 다 봤어요. 가까이에서 마주한 광경은 심상치 않았다고 합니다. 가까이서 봤는데 그 얼굴이 너무 창백했어요. 그리고 여자분이 커연 옷을 입었거든요. 근데 피랑 그런 흔적들이 있었던 거죠. 여성이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다는 겁니다. 최초 신고를 했던 범준 씨 역시 그때를 또렷이 기억합니다. 아가씨가 그러면서 비명을 지르길래 아니 왜 그리 심하게 싸워 그대로 도망간 손에가 칼이 들었더라고. 충격적인 당시 상황은 주변 CCTV에 담겨 있었습니다. 26일 오전 12시 40분 무렵 흰옷을 입은 여성의 뒤를 따라가던 한 남성이 손에 둔 흉기를 휘두릅니다. 이를 목격한 범준 씨가 소리치며 다가가자 남자는 현장에서 달아나는데요. 범준 씨는 곧장 119에 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신고 내용은 병원 앞 주차장에서 칼을 맞았다고 자상 3군데가 확인됐다. 이제 환보 소속 후 바로 병원으로 즉시 이동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안타깝게도 새벽 5시 40분 무렵 숨진 피해자. 그녀는 이제 겨우 18살의 김보라 양이었는데요. 친구 정윤 양은 지금의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약을 사러 왔는데 그 약이 없어서 내일 다시 와야 된다 했다. 몇 시쯤 들어올 거냐 해서 1시쯤 들어간다 하고 빨리 오라고 요즘 감기에 무섭다고 알겠다 하고 아버님이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하고 끄는 걸로. 그날도 아버지의 약을 사러 나갔던 그녀는 친구를 만났다가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그저 걷고 있었을 뿐인 보라 양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인의 정체는 순천 도심 한복판에서 10대 여고생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남성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범행 현장 주변에서 식당을 운영하던 30살의 자영업자 박대성이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그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럼 범행 부인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부인은 하지 않습니다. 술은 얼마나 마셨어요? 한 4병 정도 먹었습니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억은 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우린 사건 직전 피해자 보라 양과 통화를 했다는 현서 양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잘나는 시간에 12시 반쯤인가 전화가 와서 뒤에 이제 뭐 남자가 있는데 그 무섭다 막 이러는 거예요. 칼 맞을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엄청 뛰는 소리가 들려요. 언니 무슨 일이야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언니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신고해달라고. 보라 양이 박대성의 존재를 눈치채고 전화를 걸어온 시각은 12시 29분. 박 씨는 무려 10여 분간 그녀의 뒤를 따라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가들이 모여있는 자신의 가게 안에서 흉기를 챙겨 주머니에 넣은 뒤 인적이 뜸한 주차장으로 향하면서 피해자와의 간격을 좁힌 박 씨. 그는 범행을 저지른 뒤 낯선 빌라 주차장에 흉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게 정말 만취한 사람의 행동일까? 사실 그의 행적에 의아한 점은 더 있습니다. 이 사람 맨발이네요. 맨발로 그렇게 파란 술집에 저 상태로 술 마시러 가서 거기서도 또뭐 외상 때리고 이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잔혹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현장 주변에 있는 한 호프집에 들러 태연히 맥주를 마셨던 박 씨. 그리고 자신의 가게로 돌아와 신발을 신은 그는 또다시 거리로 나가 행인들과 마찰을 빚던 중 검거됐는데요. 그런데 CCTV를 돌려보던 한 상인은 화면 속에 담긴 그의 모습을 보며 경악했다고 합니다. 이러고 오다가 이쪽에서 씩 웃어요. 그러네. 웃어요. 사건이 있은 뒤 골목을 빠져나온 박대성은 웃고 있었습니다.